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세상 말세다 말세. 어머니 왜요? 어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긴 어디야. 우리 집에 일이 있지? 네, 우리 집에요. 왜 어머니? 아니, 손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불 한 채를 나뉘어오는 게 말이 되냐? 며느리가 해오지 않았어도 어머니 서운하실까 싶어 얼마 전에 저희가 새 이불 한 채에 한복까지 새로 해드렸잖아요. 그거랑은 다르지. 요즘에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아이 참. 네가 본데 없이 커놓으니 나이 들어도 이 모양이구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맞잖아. 보통의 집들이라면 당연히 예단을 해오고 받고 하지 않겠니? 너도 이상하지만 손주 며느리네 사돈들도 기본이 없는 분들인 거다. 아, 참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시끄러. 왜? 내 입으로 말도 못하냐? 결혼하고 난 뒤 시댁에서의 이른 아침, 어머님과 시할머니. 걔는 아직도 자니? 며느리는 제가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시집와서 뭘 알겠어요. 지금부터 해버릇을 해야 알아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지.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다 해야 할 때가 올 텐데 벌써부터 이거저거 시키고 싶지 않아요. 너도 진짜 못 배운 티 난다. 내가 너 그렇게 가르치든?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안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살림 배울 시간도 없고 회사 다니기 바빠요. 시끄러.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제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시키면 어쩌자는 거야? 전 많은 거 안 바래요. 저희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진짜 우리 집안 다 망친다 망쳐. 내가 진짜 평생 후회가 된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네가 천에 고아에 업둥이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널 며느리 삼지 않는 거였는데. 또 그 얘기세요. 사돈들이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우리 속여 먹으려고 쉬쉬하고 말이야. 쉬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그거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 줄 알아? 정말 왜 이러세요? 내가 그걸 몰라보고 에휴 이제 와서 말해봐야 뭐하냐. 저 정말 사랑 많이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왜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됐어. 아무튼 내 실수는 딱 너까지야. 그러니까 네 며느리 잘 가르쳐. 생각지 못한 대화에 깜짝 놀랐고 제가 거실로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이 많았습니다. 곧이어 방문 소리가 나는 거 보니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신 듯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까 싶었어요. 분명 좋지는 않으실 텐데 제가 거실로 나가면 애써 웃어 보이실 것 같아 고민 끝에 그냥 방에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는 할머니께 저런 대우를 받으면 살아오셨나 봅니다. 화목한 저희 친정과는 뭔가 대조적이어서 어머님이 안타까웠어요. 어머님의 스스로 시할머니의 생신날. 아니 이게 다 뭐냐? 할머니 생신이어서 저랑 이 사람이랑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고. 저희가 아직 솜씨가 부족해서 출장 뷔페 부른 거예요. 뭐? 닭갓 음식? 작은아버님 댁도 고모님 댁도 모두 모이면 20명도 넘잖아요. 오늘은 파티처럼 이렇게 해요 우리. 며느리 너 왜 내 상 안 차리냐? 할머니 원망하시겠다는 거
제가 조이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왜 네 엄마가 준비를 안 하고 너희가 한 거냐고. 엄마 아프시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미역국이랑 밥은 집에서 직접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하셨어요. 꼴랑? 아휴, 내가 다 살았나 보다. 아니, 이래 죽을 때 어디 왔는지 별꼴을 다 본다. 잠시 뒤 도착한 집안 어르신들, 고모님과 나. 어머, 이게 다 뭐야? 엄청 차렸네. 그런데 이거 슬리브가 직접 한 거 맞아? 네? 아니에요. 저희 출장 뷔페 불렀어요. 뭐? 출장 뷔페? 뭐야? 언니, 며느리도 이거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고모님, 어머님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괜히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머, 어디 어려운 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니? 오늘 할머니 생신이시니 모두 축하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하셨으면 해요. 우린 원래 이런 거 안 먹어. 엄마 생일상을 언니가 직접 준비를 안 하고 질부가 준비를 한다기에 언니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구나 했더니 뭐야 출장 뷔페가. 언니 다 알고 있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 배운 티를 내요? 고모님보다 저희 시어머니가 더 어른이에요. 왜 어른인 저희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세요? 어머,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해? 그럼 난 너보다 어른 아니니? 고모님이 먼저 위아래 못 알아보니 저도 그래도 되나 싶어서요. 어머, 얘 뭐라는 거니? 저희 어머님이 돈의 북이에요? 왜 하나같이 저희 어머님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 참,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어머니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몰라요? 수술해서 나았잖아. 아니요, 회복 중이세요. 이 시기에 할머니 생신 준비가 웬 말이에요? 오죽하면 저희가 뷔페를 다 생각했겠어요. 준비하려면 직접 음식을 장만했어야지. 출장 뷔페?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직접 준비한 음식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면 이거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러면 직접 답해 드시러 작은 집을 가든 고모님 댁으로 가서 직접 대접해 드리세요. 뭐? 지부, 지금 뭐라고 했어? 자기야, 그러다 치워. 우리 먹을 만큼 덜어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우리끼리만 먹고 남은 음식은 내가 아는 고아원에 포장해서 가져다 드리자. 제 이야기의 할머니는 당신 생일 음식으로 왜 고아들을 먹이냐면 난리시더군요. 싫다고 하실 땐 언제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내고 싶었는데 해도 너무하는 할머니와 고모님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 행동이 화가 나서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며 작은 아버님에게 앞장서라고 하셨고 작은 아버님과 작은 어머님은 당황해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렇게 할머니는 작은 집으로 가셨고 고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할머니는 계속 작은 집에서 계시며 집으로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작은 아들이랑 남은 인생을 사시겠다는 감사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앞으로도 이번처럼 우리 착한 시어머니 제가 나서서 지켜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준의 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들 부부의 이혼을 앞두고 며느리와 나. 어머니, 저희 이혼해요. 뭐? 이혼? 아니 대체 왜 그러니? 너희 남편이 속이라도 썩였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래요. 네가 왜? 너처럼 착한 아이가 어디 있다고. 저희 친정이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미안해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게 어떻게 네 책임이니? 어떡하겠어. 고모 자식 간 연을 끊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게요.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니 제가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자. 어? 어머니,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왜 그래?
이제 너도 내 자식이야. 자식을 놓는 부모가 어디 있니? 말씀이라도 감사드려요. 그러지 말고 나 좀 만나자. 네가 사돈 때문에 많이 속이 상했나 보다.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죄송하다고만 이야기하며 이혼은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둘이 다시 이야기해보겠다며 염려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들 부부의 일이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이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아는 것이니 둘이 해결하게 두자고 해 마음은 불안했지만 평상심을 찾으려 노력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 앞에는 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과 나. 요즘 애들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러게요. 갑자기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운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사돈은 아는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이유가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안 맞으니 이혼하겠다는 거지요. 얼마 전까지도 아이들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기에 너무 이상해서요. 그건 부부만 알 이야기지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자식도 있는데 후회할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두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얘기하러 왔습니다. 네? 아무리 애들 부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 이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걔들도 어른입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해도 간섭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럴 거였으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통보를 했겠지요.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 미리 통보라도 하는 거지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애들이기에 정말 사소한 문제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된 건가 싶더라고요. 사돈, 그냥 두세요. 그리고 우리 애 이혼할 때 줄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위자료요?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던가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이혼을 하려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우선 아이들이 못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혼을 안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한대잖아요. 애들도 그냥 사돈댁에 키우세요. 애들이야 누가 키워도 잘 키우겠지요. 애들 데리고 와서 양육비 받아봐야 양육비보다 애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크마느니 우리 상황엔 애들 키우기 힘듭니다. 사돈. 위자료는 현금으로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냥 집으로 주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하죠.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제 할 말 다 했으니 가보겠습니다. 그간은 사돈 인연이 있으니 애들 갈라서고도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나누도록 해요. 전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정말 아들이 무슨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나 싶어 이를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리고 난 뒤 전화를 받은 며느리는 제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부를 묻고는 조금 전에 사돈이 다녀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우리 아들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우리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느낄 때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며느리라고 느껴졌거든요. 아들은 마지못해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까지 와서 이혼하게 냅두라고 하고 위자료까지 오는 하니 우리 아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더 확신하게 되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집에서 며느리와 나.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너희가 왜 그러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니, 저 이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보라고. 사실 제가 결혼 전까지
신정스고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어요. 그래, 알고 있어. 고등학생 때부터 결혼 전까지 생활비 모두 내었고 결혼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다 드리고 왔어요. 그렇게까지 했었구나.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지원해드릴 수 없으니 아껴서 쓰라고 모아놓은 돈을 다 드리고 왔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생활비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돈이 없다고 계속 거절하자 담보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돈 정말 너무하신다. 어떻게 그러신데? 제가 회사에 안 다니는 이유가 제가 돈 벌면 계속 돈 달라고 하실 테니 그냥 안 버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러시네요. 네가 그가 마음고생이 컸겠구나. 그러다 마시겠지 했는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 때문에 그 일까지 힘들어져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제가 계속 돈을 안 주자 그 회사까지 엄마가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애들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양육비를 빌미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 너는 지금까지 날 그냥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널 며느리이자 딸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기에 지금 너의 이야기가 화가 난다기보다 아, 그간 네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넌 그냥 네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잘 살 생각만 해. 어머니, 저희 엄마에게 돈 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돈을 내가 왜 주니?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강탈해 가려는 것이니 절대 줄 수 없지. 다음날 사돈과 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들 부부와 저희는 사돈 쪽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못하고 아이들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아이, 우리 딸이 안 산다잖아요. 이혼한다잖아요. 위자료나 준비하시라고요. 처음부터 위자료 해준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혼자 멋대로 딸 이혼시켜서 돈 뜯어먹을 상상하셨습니까? 사돈하고는 할 말 없습니다. 자식이 돈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자식을 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돈만 교양 있는 척 말씀하지 마세요.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나요? 아이, 누가 안 고맙대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면 내 남은 삶은 자식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도움을 애 고등학생 때부터 바랬으니 문제인 거죠. 남의 일에 신경 끄세요. 아니, 대체 큰딸을 왜 평생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엄마 욕심 차리려고 딸에게 이혼하라는 게 말이 돼요? 딸 보고 이혼해서 위자료 받아오라고 하는 게 엄마인가요? 자식이 부모 위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혼했다 지들 좋으면 다시 만나겠죠. 뭐라고요?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자식이 물건이에요? 아니, 너가 물건이랬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비약을 하시는지? 저 내 새끼들 위해서 못할 거 없어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내 아들 가정 깨고 내 며느리 눈에 피눈물 흘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막는다고 하면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 하려고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사돈의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가보도록 하죠. 그 이후 안사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몇 번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자 문자가 오더랍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면 선생을 받을까 싶어 문자도 읽지 않았다고 하네요. 며느리에게 괜찮다며 휴대폰 번호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달음에 전화번호를 바꾸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도 왔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이사 오니 그냥 안심이 되었어요. 아들 부부는 그 이후 다시 이전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하고 손주들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며느리가 치근하면서도 더 사랑스럽게 보이더군요. 힘든 가정에서 꿋꿋하게 밝게 자라준 게 그저 고마웠어요.
며느리는 제게 매일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며느리의 일을 겪으면서 하늘에서 우리 며느리를 제게 보내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친정엄마가 될 순 없겠지요. 또한 며느리는 제게 딸이 될 수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고부간이지만 고부간인 듯 모녀간 같은 사이로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형님. 형님, 어머님이 연락하셨다고 하는데 왜 확인을 안 하세요? 아, 짜증나. 그의 노인네는 또 왜? 아니, 곧 있음 도련님 상견례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차 연락하신 것 같던데. 상견례? 우리도 가야 하는 거야? 그 도련님? 동서. 그래, 우리 둘이 이야기할 땐 이름 불러라. 도련님은 무슨 도련님이야? 아니, 그래도. 결혼을 하든 말든 솔직히 며느리는 우리들이랑 무슨 상관이니? 그리고 상견례는 어머님이랑 아버님만 가시면 되지. 꼭 그렇게 자식들 주위들이 다 달고 나가고 싶으시대? 당연히 참석해야죠. 어머님이 저한테 몇 번 연락하셨었어요. 형님 연락 안 된다고. 그 노인네도 그래. 나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큰 며느리라고 뭐 더 빨리 주는 것도 아닌데. 장이들이 싹 다 쥐고 있으면서 줄 듯 말 듯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님한테 잘하시면서. 동서 모르는구나. 하긴 그 노인네가 며느리 사이 이리저리 재는 양반인데 동서한테 말할 이유가 없겠지. 네? 어머님이랑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정말 내가 이번에 너무 서운해서. 동서, 저 지 말해봐. 나 정도면 잘하는 며느리 아니니? 나 정도면 이쁨 받아야 하는 며느리 아니냐고. 형님 정말 잘하시죠. 제가 잘 알죠. 이번에 우리 집 살 때 그래. 동서 몰래 어머님 아버님한테 부탁해서 그건 미안한데 돈 좀 해달라고 우리 그이가 말을 했었거든? 네, 그런데요. 아유, 그렇게 평소엔 다 니들 거다. 우리가 죽을 때 이 돈 가지고 가냐 말하던 양반들이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당신들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아, 뭐라더라? 부담스럽다나? 정말 기가 막혀서 10원 한 장을 안 주더라.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형님, 어머님, 아버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머님 연락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시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노인네들이 며느리 무섭고 장남 무서운 줄 알 거 아니야. 맨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니까 우리 우습게 보는 건지. 아니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놀리는 건지. 암튼 나는 어머니 연락 안 받을 거야. 도저 알아서 말이죠. 나 지금 아프다고. 아니 그래도 어머니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시면 나중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형님이 서운한 마음 푸시고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련님 결혼이면 집안의 큰 행사인데. 됐어. 나는 시위 계속 할 거야. 그리고 며느리 노릇도 안 할 거야.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꼭 알게끔 해줄 거라고. 형님 좀 진정을 하세요. 동성 알아서 전해. 정말 내 마음은 젠장알이야. 욕심 많은 노인네들 같으니라고.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 어쩜 그렇게 비열하니? 정말 재수없다니까. 형님, 말씀을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 동서도 너무 그 노인네한테 휘둘리지 마. 오냐오냐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처럼 배신당한다.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 정말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정말 어머님한테 연락 안 하실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럼 제가 내일 어머님께 연락해서 잘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심하게 목감기가 왔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되겠죠? 몰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가 젠장이라고 했다고? 난 아무 상관없어. 난 앞으로 그 영악한 노인네들 눈치 안 볼 거라고. 형님,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전해요.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형님 좀 진정하세요. 네? 아셨죠? 저희 형님은 말만 저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겐 항상 시모님 욕을 했었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을 했었지만 시모님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분이었죠. 결혼하고 처음에 형님의 저런 말에 우리 가족에게 분열이 생기는 것인가 하고 불안했었지만 얼마 안 있어 형님은
그냥 말뿐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는 형님의 저런 행동 양식은 형님으로서 동서에게 보여주는 위험 정도로 뽐내기 위한 자기 위로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선 욕은 하지만 앞에서 살살대는 재산 있는 시부모님에게 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며느리의 입장 정도 말입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니와 나. 어머니, 형님이요. 아, 크네. 어제 연락 왔었다. 다행이네요. 어제 늦게 전화 오더라고. 몸이 좀 아팠었다고 하더구나. 이야기는 잘 하셨나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둘째야. 네. 너 어제 큰애한테 뭐라고 했니? 저요? 제가 뭘요? 어제 말끝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둘째니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줄 몰랐는데 너 우리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고 했니? 네? 다른 생각이라뇨? 우리가 이번 첫째네 돈 필요하다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은 거 너도 알지? 네, 어제 들었어요. 형님한테서요. 그래서 큰애가 너한테 서운하다 그랬더니 우리가 딴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며? 아, 저는 딴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도 뜻이 있을 거라고 형님한테 그렇게 말한 건데. 그 말이 그 말이지 뭐냐? 너 지금 큰애랑 나랑 사이 이간질 시키니? 네? 어머니 제가 왜요? 자고로 다르고 다른 법이다.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가 딴 생각이나 먹는 그런 욕심 많은 노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니? 아니 그럼 틀어놔 보자. 네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저런 말 했어 안 했어? 그게 중요한 거잖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조금만 그리 이상해도 오해하기 쉬운 법이야. 진주와 내인 줄 알았더니 그녀한테 들어보니 너 좀 내가 생각했다 볶아는 다른 아이구나. 나는 네가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됐다. 아무리 그래도 큰애와 산 세월이 더 많아. 그 비위를 맞춰도 우리를 알아도 큰애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앞으로 그랬을 땐 조심 또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거라. 너의 그 말로 인해 어제 큰애랑 나랑 얼마나 사이가 어색해는 줄 아니? 우리가 돈을 안 해준 게 큰애 생각엔 딴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 말하더라. 네가 생각 없이 쓴 글이 얼마나 확대적 되었는지 알면 앞으로 조심 또 조심하라고. 알겠니? 아, 어머니. 형님이 그러세요? 그래. 어제 얼마나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 줄 아니? 앞으로 사실에 기반한 팩트만을 가지고 말을 하라고. 오해를 하지 않게끔. 알겠어? 아, 그럼 저도 어머니 말씀처럼 사실에 기반한 말을 하도록 할게요. 형님이 어제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한텐 그랬어요. 정말 내 마음은 젠장할이야. 욕심 많은 노인네들 같으니라고. 죽을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 어쩜 그렇게 비열하니? 정말 재수없다니까. 더못해도 너무 그 노인네들한테 휘둘리지 마. 오냐오냐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처럼 배신당한다.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 아, 정말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이게 사실에 기반한 말이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제 형님이랑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어떤 취지에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다라고 한 건지 어머니 직접 확인하시도록 하세요. 이건 제가 어머님이랑 형님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라 형님이 어머님이랑 저를 이간질 시키는 격인 것 같은데요. 뭐? 카톡 내용 전송. 그 후 이야기. 그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형님의 이중적인 행동과 말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이런 말, 때문 저런 사람을 궁지에 몰게 하는 말들도 했었지만 참았었습니다. 그래 정말 이번에 형님이 한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저를 변명할 수 없었기에 형님과 저의 대화 내용을 어머니께 전달할 수밖에 없었죠. 형님은 제게 연락해서 왜 그걸 어머님에게 전달했느냐 난리를 피웠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형님이 쓴 걸 맞지 않냐고. 그동안 제게 시부모님이 욕했었던 내용들 중 더 심한 것도 있었는데 혹시나 시부모님의 충격받을까봐 그것까지는 보내지 않았다고. 그러기에 앞에서도 뒤에서도 사람 행동이 같았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그리고 왜 저를 계속 끌고 들어가고 궁지에 모는 것이냐고 저도 따박따박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카톡 차단해 버렸어요.
결혼하고 2년 동안 형님을 절했습니다. 시모님 행동 중 저 또한 마음에 안 드는 점 당연히 있지요. 그래도 저는 저런 식으로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신의 우리지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날아든 날, 아내와 나.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어? 아, 그게 어떻게 우리...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고. 사실 아빠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 장인어른 사업이 어렵다고? 나 처음 듣는 얘긴데? 그간 말 못했어.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자세히 말해봐. 아빠가 어음을 급하게 막아야 한다고 해서 적금 넣고서 도와드렸거든. 그럼 상의를 했어야지. 그때 너무 급박해서 경험한 게 없었어. 장인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안 된다고 하겠어? 그때 말을 못했으면 이후에라도 말을 했었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빌린 돈이라 자기 얼굴을 볼 면목이 없더라고. 그래서 회복되면 돌려주신다기에 돌려받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다 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잖아. 아내가 처음 처가에 도움을 주고 난 뒤 처가에선 사업체를 이유로 수시로 돈을 요구했고 아내는 갖고 있는 현금에서 더 이상 드릴 돈이 없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저희 부부와 아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약관 대출에 은행에 이 금융권 대출까지 받았다더군요. 정말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수습은 해야겠는데 일이 벌어진 덩치가 너무 커서 감당이 될까 싶었어요. 밤새 아내가 이야기한 정보들로 채무를 알아보고 다음날 은행과 신한정보 조회서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집 담보 1억에 추가로 각종 채무가 2억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처가로 갔습니다. 처가에서 장모님과 나. 자네 왔나? 왜 그러고 섰어? 우릴 잡아먹기라도 하겠구만. 장모님,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 건가? 하셔야지 않을까요? 딸이 부모 도와준 게 그렇게 고가운가? 아무 일 없었다면 상관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 집 가보세요. 빨간 딱지 붙고 난리입니다. 아유, 자네가 집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줬으면 우리 딸이 그렇게 돈을 끌어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장모님, 상황이 이러면 자네가 나서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장인 도와주면 좀 좋아? 당장은 상황이 안 되지만 나아지만 변제해 줄 테니 그 전까지 사돈댁에서 빌리든 급한 물은 알아서 꺼두도록 해. 그때까진 정말 장인어른 사업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처가에 해준 돈은 장인어른의 사업 유지를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쓰였고 처음 아내가 준 적금으로 도박빚을 갚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여러 핑계로 제 아내에게서 돈을 해달라고 해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사업을 위한 돈인 줄 알고 계속해서 장모님에게 돈을 마련해 주었던 거고 그 돈은 장모님의 도박 자금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나.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혼하자.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어. 그러다 마음 바뀌면 더 이상 다른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야. 다 정리되고 서류상 다시 합치면 돼.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워?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사고만 치지 마. 애들을 위해서 서류상이라고는 하지만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것 말곤 방법이 없어. 우리 다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다고. 아내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만큼 어려움 없이 키우고 싶었는데 여전히 옷과 신발은 얻어입히고 새 장난감은 특별한 날에만 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 그랬지만 이젠 돈이 없어서 그러게 되었네요. 그러던 와중 하루는 일이 캔슬이나 퇴근을 일찍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들 어디 갔나 싶어 살펴보니 아이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아내는 안방에서 통화 중이네요. 그래서 제가 온 걸 몰랐나 봅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 아내. 아무튼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산 거 알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너무 무서워서 아빠 핑계 댔는데 엄마가 도박한다고 둘러대주는 바람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돕다가 이렇게 된 걸로 포장되었잖아. 동생 사업 차려주다가 돈 말아 모은 거 알았으면 정말 더 뒤집어졌을 거야. 아주 아들이라며 껌뻑 씹더니 사위한테 아들 흠잡힐까봐 엄마 도박으로 포장하다니 진짜 엄마의 모성이는 대단해. 그런데 걱정은 마. 그 사람 한 달에 벌어놓은 돈이 제법 쏠쏠해. 우리가 위장이혼은 했지만 엄연히 부부이고 그 사람 월급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건 딱히 없어. 다른 건 다 듣고 엄마 아들한테 누나 용돈이나 매월 따박따박 잘 보내라고 해. 어쨌든 나랑 엄마가 앞에서 독박 써주는 바람에 쟤는 사업 잘해먹고 있잖아. 감사의 피원으로 매월 용돈 지급했으면 날짜는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나 이제 슬슬 집이나 치워야겠다. 이따 또 통화해 엄마. 그러니까 온갖 대출을 받아 장모님께 드린 돈이 사실 처남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거고 처남은 사업을 잘 운영 중이고 아내는 그 곡을 인정받아 처남에게서 매월 돈을 따로 챙겨받고 있었던 거죠. 전 지금 그들이 친 사고를 정리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일을 하느라 멘탈이 나갈 지경인데 아내와 장모님, 처남은 근심 걱정 없이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잠시 뒤 마주한 아내와 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지금 집에 있어? 그런 게 중요해? 어떻게 된 거냐고. 처남 사업 도와줬니? 그걸 말아먹은 거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잘 되고 있는 거고. 들은 대로야. 그렇게 됐어.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애가 가게 나오고 싶다잖아. 그런데 당장 엄마도 아빠도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도와줬어. 뭐 잘못됐어? 장인 어른 일이라고 했을 때도 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천아? 내 동생 인정 있는 애라서 나중에 다 알아서 챙겨줘. 그런 걸로 생색낼 생각하지 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나한테 미안하단 말이라도 듣고 싶었던 거야? 사과는 당연하지. 이혼이라는 걸로 난 이미 내가 죄를 받았다고 생각해. 남의 이야기를 엿들은 걸 먼저 사과를 할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따지고 되니. 너랑 정말 안 되겠다. 위장 이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혼하자. 난 도저히 너랑은 계속 못 살겠어. 뭐?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럴 정도의 일은 아니잖아. 갈라서 이혼해.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지금까지야 내가 자초했다지만 오늘부터는 단일원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빚도 갚아주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혼은 이혼이고 그것과 별개로 장모님과 처남과 짜고 내 돈을 빼돌린 것들에 대해 법의 도움을 받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고 그건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형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마련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사에게 찾아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칼을 뽑은 만큼 되찾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되찾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들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귀신의 크리지아였습니다.